네, 안녕하세요. 살롱드 트리니티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윤주, 정승민 부부의 토크를 진행하게 될 모더레이터 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들 이제 사랑을 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또 일하시는 어떤 자세에서 되게 닮은 점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단절 없이 너무 다양한 경력들도 쌓고 계시는 또 두 분의 모습에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너의 영감, 나의 영감, 우리의 영감이라는 좀 저희가 이렇게 되게 리드미컬한 제목을 지어봤는데 저도 약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되게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관객분들도 무척 재밌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두 분은 이제 한국적인 현실에서 이런 좀 맞벌이에 또 딸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분이 일과 일상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루는 트리니티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집중해서 대화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네,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 먼저 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까르띠에 VIP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걸 통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 예약을 해서 그럼 까르띠에 VIP 고객이 아니어도 올 수 있는 거죠?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장윤주고요.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궁금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희생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떠세요? 두 분이? 근데 확실히 당연히 뭐 살아가면서 더 힘든 날들이 올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봤었을 때 애 낳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몸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뭐 자연 분만을 못해서 제왕절개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 후에 이제 회복하고 이런 게 진짜 되게 힘든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좀 그냥 희생이라는 게 일단은 뭐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됐고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아이의 이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책임을 진다는 게 뭐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때 엄마는 진짜 너무 약간 희생의 아이콘이잖아. 고생과 이 희생의 아이콘인데 그렇게는 못 살죠. 못 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지키고 가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좀 지키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희생이라는 단어로 하기에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기는 해.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런 희생에 비하면 그냥 뭐 당연히 좀 뭐 정말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한테 또 아이한테 그 부분은 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내하고 리사하고 같이 화보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사랑은 무엇인가? 당신한테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했던 얘기가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린 게 이게 결국 시간을 내어주는 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공평하게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의 시간 형량을 시간으로 정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시간만큼 가장 평등하고 한 건 없는데, 그러면 그 시간, 하루 24시간 안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시간 에너지를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니까 주는 거죠.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 이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희생이라는 단어 들었었을 때, 희생이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목숨이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사랑은 희생이지 않을까라는 결론, 저 나름대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내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면은 나를 불사질러서 이제 내 자식을 키우고 나는 이제 죄가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또 희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긍정적이고 또 되게 고귀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 글쎄 우리 이제 희생 그렇게 어느 정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겠지만, 근데 희생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 그죠? 약간 저는 요즘에는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를 주체적으로 잘 또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거가 이제는 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글쎄 나는 희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사실 그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승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희생이 막 예전에 막 싸울 때 막 나만 희생해야 돼 말하자면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쵸. 아니 그러면 저는 왜 그 서현 씨는 그 희생이 좀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사연이 다르겠지만 너무 연예계 패션 에디터로 있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너무 예쁘게 생기시고 항상 뭔가 주변에 막 이런 뮤지션들 뭐 이런 아티스트들과 항상 이렇게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왜 결혼에 대한 또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근데 진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뭐 결혼을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아주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곱씹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40대가 오고 나서의 또 받아들여지는 생각도 좀 다르고.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사실 저희가 서면으로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에서도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상쾌함이 있다 그래야 되나? 저도 너무 이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왜 결혼을 사람을 못 만나요? 아직 인절 못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을 다음에 술 마시면서 중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둘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충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결혼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걸로 뭐 물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겠죠. 부딪히면 이렇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불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저는 어떻게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디자인 작업이나 뭐 어떤 일과 관련한 거에 있어서는
일상을 공유하는 게 처음엔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왜냐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한 집에서 진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나의 치부까지도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까 전에 일상이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변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변화하는 거 안에서 변치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결국 뭐 이꼴 사람인 건데 변치 않는 거는 사람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고 아내의 일상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 되게 더 만들고 네 이러면서 일상에서 그 어떤 겪는 것들을 통해서 내놓는 결과물들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공유하면서 네 근데 처음은 쉽진 않았다. 처음은 쉽지 않았다.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티스트들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결혼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험난한 과정일 것이다 라고 저도 이제 지레짐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오셨는지 혹은 두 분이 그리고 굉장히 서로를 좀 성장시키는 또 동력을 갖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나 때문에 컸네.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좀 그만하자. 이 얘기를 이렇게 둘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맞아요 진짜 저도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취향이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어요. 들어오면서 오 이런 되게 좋은 것도 있네. 그게 근데 저의 작업에 반영되기도 하고 진짜 그 제 주변에는 이건 TMI인데 제 주변에는 아내하고 저희 둘이 4살 차이가 나는데 아내하고 동갑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저와 친한 사람이 80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저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결혼 안 한 멤버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를 발목을 잡는 사람하고 결혼할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긍정적인 뭐랄까요 효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내가 역을 키웠지. 야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부들을 보잖아요. 아까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뭐 되게 많은 뮤지션 분들도 보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부인이 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남편은 이제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그냥 아이를 보면서 진짜 와, 저 오빠 옛날 음악 진짜 잘했는데 막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왔던 게 음악밖에 없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제 주변에 많은 또 배우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이렇게 언니들이 잘 나가면 남편분은 그냥 이렇게 쭈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언니들 이퀄 얘기하는 게 야, 둘 다 잘 될 수 없어. 그냥 한쪽이 더 잘 돼서 이끌어줘야지 둘 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부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말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 다 잘 되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이 세상에 없어. 이런 얘기들을 무슨 명언처럼 무슨 할머니의 무슨 진짜 어록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승민이하고 결혼하고 나서 좀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승민이도 그거를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저도 알고 되게 미묘한 감정부터 또 보이는 정말 모든 것까지. 그래서 한 5년 이상은 좀 이거를 안 그러면 진짜 또 저는 막 저대로 막 정말 기세고 막 진짜 너무 막 하는 일이 많은 막 이런 거고 정말 점점 쭈구리처럼 자전거만 타고 뭐 정말 사람들이 알듯이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무슨 공방하는 사람처럼 되고 어디서 무슨 미신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만 그냥 될 수도 있는. 근데 한 반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제가 더 오히려 뭐 저희 커리어 면이나 뭐 저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더 푹 내려앉은 때가 있었고, 또 오히려 승민이는 계속 이제 뭐 TRVR 브랜드에서 또 카페 TRVR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또 3년 전에 또 큰 회사에 좀 잘 또 이렇게 그 엑시트 되고 뭐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더 좀 이렇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래 너가 다 한 거 같지 그 안에는 희생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쓰이고 싶다. 의사가 아닌 너에 대해서 난 정말 희생했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냥 좀 서로 그 밸런스를 맞춰진 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좀 이렇게 오히려 원래 막 더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좀 이렇게 꺾이는 시즌이 왔었고, 또 반대로 승민이는 자기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점핑하는 시간들. 근데 그 밸런스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되게 또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한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둘 다 잘 될 수 없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싫었고, 그래서 좀 10년이 지난 10년째인데 좀 이제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야, 승민 씨는 결혼하고 나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 더 사람이 완전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 내가 옆에서 내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저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승민이 너 만나고 나서 되게 그냥 더 반짝반짝 빛이 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작년에 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몰랐는데 저희도 한번 뵌 적이 있대요. 예전에 결혼 전에 한 12년, 13년 전에. 어땠나요? 그때는? 쭈구리였나요? 아이고, 지금 정말 어떻게 말해? 정말 오늘 어렵네요. 결혼 전에 사랑은 되게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어요. 진짜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에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어떤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진짜 뭐 너무 다들 얘기하는 되게 뻔하겠지만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나고 솔직히 승민이한테는 그 감정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리사한테는 절대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승민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딱 성립이 되면서 좀 이제 그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좀 조금 더 진화하지 않았나. 네. 이거 다 찍었네. 에로스만 좀 올려줘. 릴스로 해가지고.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좀 표현이 저는 다른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좀 더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이성적 이끌림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본능이 지배하지 않고 좀 이성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중재를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일차원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전하거나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내지는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성이라는 내 사고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은 화가 나지만 참는다거나 내지는 정말 이거를 표현하고 싶지만은 중간에서 이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동일한데 그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어떤 나의 생각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